자, 우리가 이제 풍산자의 213페이지 합성함수의 성질. 자, 합성함수 마지막 내용. 자, 합성함수의 성질은 말 그대로 합성함수가 함수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에서 적용되던 것들이 다 적용되느냐 아니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느냐 요거를 살펴봐야 돼요. 자, 거기 교재 보겠습니다. 실수, 사칙, 연산에서는 교환, 결합 모두 성립합니다. 집합, 연산에서도 교환, 결합 모두 성립했습니다. 자,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설명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도 함수의 연산인데 이 함수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 요 정도가 이제 나머지 연산들과 다른 점이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 회색 박스 보시면 합성함수의 성질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성립하지 않는다? 선생님 가르쳐드렸죠? 그 버스 타는 거예요. 그쵸? 버스를 내가 100번을 타고 200번을 타서 도착한 곳이랑 200번을 타고 100번을 타서 도착한 곳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같지 않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요. 무슨 뜻인지 알죠? 성립할 때도 있어요. 아예 성립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환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안 돼도 수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즉 순서만 안 바뀌면 거기 보시면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H 합성 G 합성 F H, G, F가 좌변도 H, G, F 순서고 우변도 H, G, F 순서죠. 그렇죠? 순서가 안 바뀌었어. 이 순서가 안 바뀐 상황에서 앞쪽에 두 친구를 먼저 할 거냐 뒤쪽 두 친구를 먼저 할 거냐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해도 결과물은 같다. 전체적인 순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자, i가 항등함수일 때 제가 그랬죠? 항등원 영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처음 합성함수 공부할 때. 그래서 f 합성 i는 그냥 f예요. 자, 이 항등원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교환이 성립 안 해도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등원들은 예외예요. 알겠죠?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F 합성 I나 I 합성 F나 전부 다 F예요. 알겠죠? 항등원은 교환 법칙의 예외다. 항등원은 누구의 예외다? 교환 법칙의 예외다. 자, 내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이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항등원 영원에 대해서 연결을 잘 시키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단원 중에 그렇죠. 행렬입니다. 행렬에서 무엇? 단위행렬. 단위행렬이 바로 우리 곱셈의 항등원이었죠. 걔네들이 보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함수처럼. 교환이 안 됩니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달라. 다른데 단위행렬의 경우엔 2 곱하기 A를 하던 A 곱하기 2를 하던 교환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이랑 겹쳐진다.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어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별 느낌 없어요. 사실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질 배웠다. 그냥 그 성질만 잘 기억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합성시키면 그냥 풀려버려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시면 65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fx라는 함수, fx라는 식이 우리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라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을 때 g 합성 f, f 합성 g. 자, 원래는 교환이 안 되는데 교환이 된다. 성립한다. 그때 상수의 A 값은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합성해서 같습니다 놓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합성만 시키면 풀려요.
알지? 갑자기 원래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교환 법칙이 되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된대. 아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좌변식 계산해주고 우변식 계산해서 서로 같습니다 한 다음에 서로 양쪽이 같대요. 그럼 항등식이잖아요. 개수 비교해갖고 A값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자 그럼 합성만 한번 시켜볼게요. 좌변 G 합성 fx.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합성 어떻게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x자리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던 짓인데 x자리에다 넣어서 fx 넣으시면 돼요. 어제 계속 하던 거잖아요. 이게 그냥 넣는다요. 그냥 넣는다. 넣었죠? 넣은 다음에 다시 그냥 있는 거 넣는다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 합성 gx 똑같습니다. x자리에다 뭐 넣는다요. 누구를? gx를. 그래서 x자리에다 넣으세요. 자 fx의 x자리에 gx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x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a.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 그러면 여기 x의 개수끼리 같고 그 다음 상수함끼리 서로 같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끼리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2 플러스 a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리 넘으면 2a고요. 요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a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어제 하던 거 합성 시키던 거 그대로 그게 그냥 연산에도 적용되는구나. 별 내용 없어요. 자 그다음에 67. 자 6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함수를 줬어요. 식을 다 줬어요. f 함수, g 함수, h 함수 다 줬고요. 그래놓고 1번과 2번 구하세요. 이거 왜 냈을까요? 실제 구해보면 같다. 결합이 성립하는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낸 겁니다. 별 의미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근데 합성은 시켜보셔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 관로 순서대로 합성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풀어주고 갔더니 못 푸는 애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문제화 시켜서 내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그때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과정을 알 수가 없죠. 얘네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H 합성, G 합성, F 자, 한 번만 해보면 이거는 이 친구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한꺼번에 식으로 쓰면 식으로 써갖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이 괄로 친 합성을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알겠죠? 그게 결합법칙이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다 계산한다. 계산을 다 하시겠죠? 여기를 계산을 해요. 그럼 계산을 했다 칩시다. 계산을 해주면 4x제곱이에요. 계산을 한 다음 이제 남는 친구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hx의 x자리에 누구를 담겠다? 4x제곱을 담겠다.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대로 이 자리에다 담아서 12x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정답 해갖고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괄호 2번 선생님이 안 써도 되겠어요? 한번 써드릴까요? 자 어차피 쓴 거라서 써드리면 괄호 2번 보시면 h 합성 g 괄호 합성 f 이렇게 적어놨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 이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결국 합성시킬 거는 x가 얘를 먼저 타라는 거니까 h 합성 gx 얘를 먼저 계산을 해준다 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hx의 x자리에 gx를 담아라. hx의 x자리에 gx를 담아라.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자 얘를 여기다 적느냐? 아니죠. 보시면 이 친구에다가 누가 f가 뒤에서 타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적으실 때
이렇게 적게 돼요. f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fx라는 친구가 x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적게 돼요. 자,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앞쪽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겠다. fx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온 거야? 저기 있는 2x 제곱이 들어온 거죠. 그럼 2x 제곱이 들어오고 제곱해주면 4x 제곱이고 계산해주면 뭐예요? 12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런데 풀이집에서는 풀이집 보세요. 풀이집 괄호 2, 풀이 괄호 2, 풀이 괄호 2 보고 있습니까? 자, h 합성 gx는 이렇게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친구를 여기에다 담을 거야 하고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썼죠? 그렇죠? 쓰는 방식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를 그냥 수식으로 먼저 hgx를 계산하고 담아줄 거야 라고 썼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알겠지? 쓰는 스타일만 다른 거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 괄호 쳐진 걸 먼저 해. 그 다음에 확인해서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왼쪽에다가 태운다. 왼쪽에다가 태운다. 항상 x 가까운 걸 태우셔야 돼요. x 가까운 거. fx를 요 녀석에다 태운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순서를.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알아들은 것 같고요. 표정들은 뭐 이게 뭔 차이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조금 감이 먼 친구들은 왜 그러냐? 합성의 순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연습이 아직 많이 안 된 상태라 이게 뭔 차이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자, 근데 핵심은 선생님이 언제나 초반에 설명했던 합성함수에서 x라는 친구에 가까운 녀석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즉 x에 가까운 친구부터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안 까먹고 지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괄호하는 계산해 그때도 x에 가까운 건 f라서 fx가 탄 거야. 그 다음 h에 합성을 시킬 거야. 이 친구를 여기다 합성시킬 거야. 그래도 이 통째가 h를 타는 거야. 통째가 h를 타야 된다고. 알죠? x에 가까운 쪽에 계산된 결과물이 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를 계산했어. 그렇지만 x에 가까운 건 fx이기 때문에 fx가 얘를 타야 돼. fx가 얘를 타야 되는 거죠. 알죠? 그것만 잘 짚어주면 되겠다. 자,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요. 자, 결합은 됩니다. 사진 찍으시고. 자, 분배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합성함수는 분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알죠? 합성함수는 분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분배 법칙이란 건 뭐죠?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가 연산이 다르죠? 분배 법칙을 수에서 생각해보세요. 다음 식에서. 괄호 밖에는 곱하기 나누기고 괄호 안에는 더하기 빼기고 그때 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합성함수라는 건 서클밖에 없잖아요. 합성. 기호가 하나뿐이에요. 근데 분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들어갑니다. 215 역함수.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역함수란 화살표 뒤집기다. 즉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거꾸로 타는 거예요. 자, 회색 박스 한번 볼게요.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쏘는 1대1 대응일 때 여기 밑줄 보셔야 돼요. 1대1 대응. 자, 이게 역함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 존재 조건. 자, 거꾸로 오는데
여러분 화살표를 거꾸로 쏘는 거잖아요. 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가 돼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알겠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으로 쏘는 함수, 역으로 쏘는 친구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서 착착착 정리가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고 아마 4명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는 녀석을 거꾸로 가는 함수. 표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거꾸로 쏜다고 해봅시다. 거꾸로 쏘는데 여기가 1, 2, 3이 있고 만약에 A의 몰빵이야. 이런 식으로 쐈대. 1대1 대응이 아니었어. 그럼 거꾸로 쏘는 걸 생각해보면 A가 화살을 몇 개 쏘게 돼버려? 3개 쏘게 되겠지? 함수가 돼야 돼? 안 되겠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상황상으로 이렇게 몰빵이 아닌 상수함수가 아니어도 만약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만 돼도 A가 2개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일단은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요. 1대1. 알겠지? 자, 1대1이 돼야 되고 1대1이 돼야 반대로 가는 친구가 함수가 될 가능성, 즉 하나만 쏘게 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할 거고 자, 왜 대응이어야 되느냐? A, B, C, D가 있고 1대1인데 이렇게 우리가 1대1 함수였대요. 그러면 D라는 친구가 거꾸로 안 쏘고 있는 게 되버리죠? 반드시 써야 되고 하나만 써야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친구가 존재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 역함수 뭐라고요? 존재 조건이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역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걔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숨겨진. 이제 앞으로 숨겨서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 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갖고 선생님 나중에 엄청 중요해져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 문제 있었죠. 별표 치고 우리가 했던 문제. 그 문제가 당연히 역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자, 마저 읽을게요.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 스몰 y에 대하여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써놨지만 y에 대하여 x가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f의 지수자리 f의 지수자리죠.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을 쓰면 역수죠. 지수가 마이너스 1이면 역수죠, 여러분? 그렇죠? 알아듣고 있죠? 역함수는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고요. 읽을 때는 저거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인버스. 자, 거기 보시면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읽는 건 어디 나와 있느냐? 그 밑에 보시면 영어 단어로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는다. 회색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인버스라고 읽는다.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 오케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회색 박스에 보면 붉은색,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자, F 인버스는 라지 Y에서 X로 쏘는 거고, Y는 fx라는 친구랑 자,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F 인버스의 괄호 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Y가 들어가죠? Y가 타는 거예요. Y가 타고 어디로 가서 연결되죠? X에 가서 연결되죠. 그럼 우리가 함수는 함수 값을 좌변에 적기 때문에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적혀있네요. X는 F 인버스 Y가 F 인버스를 타고 X라는 결과물에 가서 만날 거야. 결국 이거랑 X가 타면 Y도 갈 거야. 그냥 같은 거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을 때 같은 대응입니다. 맞죠? 같은 대응. 거꾸로 가는 대응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 동치, 그 화살표는 동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거기 화살 속의 그림 보이십니까? 1이 4로, 2가 5로, 3이 6으로 거꾸로 F 인버스는 4가 1로, 5가 2로, 6이 3으로 그래놓고 밑에 한글 읽을게요. 노란색 X와 Y를 바꾸는 것이 역함수의 핵심이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정의를 이용한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자. 방금 우리가 기호로 배운 이 친구가 역함수를 푸는 방법이래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역함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역함수. 역함수를 어떻게 풀어요? 보시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A라는 친구를 역함수를 태우면 B로 갈 거야 라고 써놨대요. 그럼 우리는 역함수로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함수로 풀지 마라.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 상태로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역함수 상태로 표현된 친구를 재해석해서 원래 함수는 원함수라고 합니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원함수. 원래 함수로 풀어라. 원래 함수를 어떻게 풀어? x, y를 자리를 바꿔줘요. 그래서 자 역함수에서 요 자리가 누구 자리지? 역함수에서 요 자리가 누구 자리지? y 자리지. 여기 써져 있잖아. y 자리라고. 역함수에서 y 자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x 자리지. 그치? 그래서 원함수에서 누구? B에 F를 태웠을 때 A로 갑니다. 요거 x, y 자리. 이렇게 원함수 상태로 풀려고 하셔야 된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거를 적어놓은 친구입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없을 거고. 자, 하지만 모든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살표 방향을 바꾼 대응이 함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미 설명 쫙 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회색 박스로 가시면 돼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자, y는 fx가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 자, 원래 함수 y는 fx에서 x랑 y 변수 자리를 먼저 바꿔요. 그냥 변수를 자리를 바꾸세요.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쓰고. 알겠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 설명한 거예요. 그냥 문자부터 바꾸고 y는 어쩌고 저쩌고 꼴로 고쳐주면 걔가 무슨 함수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알겠지?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단계를 보셔야 돼요. 네 번째 단계. 이렇게 역함수를 식을 구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선 치역이 되고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은 정의역이 됩니다. 그럼 핵심은 우리가 함수 적을 때 함수식 적은 다음에 옆쪽에다 정의역 적죠? 그래서 원함수의 치역을 확인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알아들으셨나요? 자, 한번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역함수 구하기 식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역함수 구하기는 x, y 자리를 바꾸세요. 다음 y는 어쩌고로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원함수 치역을 확인해서 정의역에 적어주세요. 그럼 역함수를 다 구하게 됩니다. 자, 방금 선생님 읽어서 했던 거를 한글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별거 아니네? 생각 딱 드실 겁니다. 자,
69번 문제 역함수 존재하느냐?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69번은 71번에서 71번 1대1 대응 확인하세요. 문제가 69번인데 그건 나중에 하고 방금 설명했던 요거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71번 y는 3x 플러스 2 y는 3x 플러스 2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애들? 자리 바꾸세요. y 자리에 x 쓰시고 x 자리에 y 쓰시고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냥 적으면 돼요. 적었죠? 적었는데 얘가 정상적인 함수 모양이라고 그러면 좌변에 y, 우변에 x에 관한식. 맞죠?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럼 넘어올게요. 그럼 넘으면 x-2고요. 자, 3y는 x-2,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게 역함수식을 구한 거야. 구한 건데 끝난 거 아니라고요. 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함수의 치역. 자, 원래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요 직선을 그려서 y 값을 생각해 보면 위아래로 쭉쭉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죠. y가 실수 전체예요. 원함수의 y가 즉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굳이 적는다면 x는 실수 요게 정의역이겠죠. 근데 우리 x가 실수 전체일 때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으니까 마치 얘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죠? 알아들었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하되 실수 전체면 생략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함수식 구하기 뭐 한다? x, y 자리 바꾼다. 정리한다. 그 다음에 원함수 치역 확인한다. 알겠지? 원함수 치역을 확인해서 원함수 치역을 확인해서 그냥 x 대신에 여기 y 대신에 x 적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못 알아들은 사람 없죠? 못 알아들으시면 죽어버리세요. 자, 그 정도면 살 필요 없어요. 죽어버리세요. 어저께 병원 가라 했죠? 저 신인류가 되기 싫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거기 69 이제 풀러갑니다. 69 이것도 못 알아들을 정도면 도대체 집중력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집중력이 고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음 보기의 함수 f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자, 존재 조건이 뭐죠? 1대1 대응인 것만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역 땡, 니은 돼, 디귿 돼, 리을 안 돼. 알겠죠? 1대1 대응 확인 방법이 뭐죠?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1대1 대응 확인 방법이 뭐라고요? 가로예요, 가로. 가로선. 이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안 나오잖아요.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지 외운 거죠. 알겠죠? 1대1 대응 확인 방법은 그래프상에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요. 이건 외우라고.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자, 알아들은 걸로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리을은 거기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그렇죠? 가로선을 그으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증가 감소로 땡땡 증가, 땡땡 감소라고 적었었는데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표현을 옛날에는 사용했다. 알겠죠? 자, 한 명 대답하고 나머지 대답 못하고 있죠? 이 복습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된 거죠. 뭐가 시작된 거야? 드디어 또 필기를 갖고 가서 그냥 어? 컬렉션처럼 모으기만 하는 거지. 어? 1대1 대응 확인 방법은 그래프상에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 이건 외우라고. 1대1 대응 확인 방법은 그래프상에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 이건 외우라고. 1대1 대응 확인 방법은
나중에 리셀도 안 되는데 모으기만 할 거야? 복습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놓치는 거 내가 덜 외운 것들만큼 다 까먹고 문제를 풀어야 돼. 다 외워야 돼. 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 약간의 빈틈 때문에 항상 공부가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알지? 일주일치를 일주일 내에 한다. 그럼 사실 분량이 많지 않거든. 많지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필기 몇 개 이렇게 툭툭 넘기면서 보신다 그러면 30분이면 충분히 다 본다고.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한 10분, 15분? 그 정도예요. 근데 얘가 모이고 쌓이고 해갖고 한 달치가 되면 2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분 4주 괜찮다는 거야. 30분씩 4주면 솔직히 내가 막 시간을 굳이 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꼭 이때 해야지 라고 마음을 안 먹어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잡아도 잠깐의 찰나의 복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걔네들 쌓아놓으시면 2시간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어디선가 땡겨 오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쌓아두면 그때는 편하죠? 근데 미래에 너한테 2시간이라는 짐을 지우는 거야. 그 2시간을 노는 데서 빼던 자는 데서 빼던 어딘가에서 빼야 돼. 빼와야 공부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근데 그게 2달이 되고 시험 직전에 보겠다. 이러면 4시간을 빼야 돼. 5시간을 빼야 돼. 6시간을 빼야 돼. 봐봐,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잖아. 니네 하루에 6시간 수학을 위해서 빼봐. 뺄 수 있어? 못 빼. 학교 가야지. 다른 과목 해야지. 다른 숙제도 해야지. 못 빼. 점점 못 빼. 선생님 주말에 하면 되잖아. 주말에 너 그거 학년 높아질수록 점점 뺄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피곤해. 알겠죠? 늙는다. 지금 젊어서 모르시죠? 그렇죠? 2학년만 딱 돼도 바로 몸이 달라요. 3학년 되면 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항상 기운이 없어. 주말에도 힘들거든. 힘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 생존해야지. 생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쉬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 데서 6시간씩 땡겨 오려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고장나죠. 그 고장나면 병원 다녀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달치만큼 쌓이는 거야. 그 병원 다니는 시간만큼 또 누적이 되죠. 이게 엄청 악순환이에요. 엄청 안 좋은 게 계속 쌓이고 안 좋은 거에 영향받아서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슬럼프예요. 이게 뭐라고요? 슬럼프라는 친구야. 알지? 처음에는 그냥 심리적인 것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엉망진창 돼버리죠. 그럼 이제 손을 못 대. 엉망진창 됐으니까 아예 손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과목 하나씩 말아먹는 거야.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 요즘 너무 여유로운데? 뭔가 잘못된 거야. 네가 고등학생인데 여유롭다고? 뭔가 잘못된 거야. 뭐가 막 편한데? 큰일 난 거죠. 알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갑자기 분명히 요즘 어려운 거 배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잘못된 거야, 얘들아. 너가 갑자기 지능이 높아졌을 리는 없잖아. 맞지? 아니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왜 갑자기 그게 너한테 부담이 안 되지? 그건 뭔가 너가 덜 하고 있나 봐. 무슨 과목인지 모르지만 뭔가 하던 거를 덜 하고 있는 거야. 안심하고 있는 거지. 그게 쌓이면 아까처럼 시간을 어디선가 땡겨와야 돼. 그래서 시간은 24인데 24를 여기 주고 있던 6을 어디선가 땡겨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밀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거 명심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69번 그 다음에 71번 그냥 후다닥 풀었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맞죠? 자, 이제 217페이지 73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73. 자, 73번은 가장 기초적인 역함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아까 배웠던 거. 뭐예요? 역함수 문제는 원함수로 푼다. 역함수 문제는 뭐로 푼다? 원함수로 푼다. 그러니까 한글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역함수를 안 풀어. 역함수 구해서 풀려고 그러면 귀찮거든. 그래서 원함수로 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원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세요. 1번 f 인버스 5는 a예요 라고 줬어요. 그때 우리가 방금 앞에 문제처럼 앞에 71번처럼 여기 있는 녀석을 갖고 역함수식을 구한다. 아예 때네. 그거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안 풀어. 우리가 xy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쓸데없는 과정이라는 거지. 쓸데없는 과정이다. 역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f를 거꾸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역함수에 타고 있는 이 친구가 원함수에서는 역함수의 x가 원함수에서는 y라는 거야. 원함수에서는 누구다? y다. 그래서 y가 몇일 때? 5일 때 그때 x자리 여기 역함수의 y는 원함수에서는 x거든요. 그래서 x자리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그대로 원함수식으로 저 a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4, 2로 나눠주면 a 값은 2. 그리고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다음 괄호 2번 똑같은 문제라서 선생님 안 해도 되겠죠? 자, 역함수의 괄호하는 원함수에선 누구라고요? y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73번 문제예요. 자, 75번. 75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ax 플러스 b예요. 함수식에 모르는 게 두 개 등장했네요. 자, 모르는 거 두 개 등장했으면 이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거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걔를 뭐로 줬다? 역함수로 줬다. 그 얘기예요. 역함수를 줬다. f 인버스 얼마가 마이너스 1은 1이다. 그럼 이거 바꾸시면 돼요. xy 자리 바꿔주면 f 1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 인버스 인버스 3이라는 친구가 2다. 요것도 원함수로 바꿔주시면 f2가 3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b 값 다 나올 거죠. 다 나오고 나면 구해야 될 거는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해라. 이거 구하고 싶죠, 여기. 구하고 싶지. 이거 c라고 봐. 그냥 c라고 놓고 그러면 fc는 1이다. 이렇게 요 정도 미지수 처리하는 거 해주면 그냥 원함수로 뭐 할 수 있다? 풀어버릴 수 있다. 저 C값 구하시면 너가 원하는 값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알죠? 여기 계산 하나도 안 했지만 여러분도 어려움 없이 역함수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찍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역함수 그래프 요거 들어갈게요.